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호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그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추경이 별도로 편성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인 올해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서 쓰겠다고 한 돈이 역대 최대인 608조 원인데요. 바로 이 슈퍼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추가로 일단 빚 10조 원쯤을 먼저 내서 추경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서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기여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그 방역 추경 자금 마련은 지난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얻은 세금, 즉 추가세수 10조 원 등을 포함해서 14조 원쯤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정부가 한 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초과세수 사용 관련법 규정이 있어서 오는 4월에 결산 뒤에나 가능해서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적자 국채 이야기 해주셨는데 추경도 그렇고 초과 세수 사용이란 것도 그렇고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른바 벚꽃 추경으로 불리는 1분기 추경이 3년 연속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번이나 세수 예상 규모를 계속 바꿨는데도 본 예산 당시와 비교할 때 오차율이 역대 최대급인 20%가 넘고 또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세수 예측이 틀려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나라 빚이 1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 채무 비율도 50%로 GDP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 2천억 원에 1조 9천억 원을 더해서 5조 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은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는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정부는 특히 고강도 방역 조치 적용 기한이 언제가 끝인지 모르게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